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왔죠.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혼란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기존의 권력 구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매 주머니 사정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는 결국 하나의 몸통으로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이란의 붕괴 조짐이나 북한의 숙청 소식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는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권력의 민낯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생존 법칙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상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실은 냉정하지만 그만큼 정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판을 흔들고 있는 거대한 힘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통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안정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본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들이 가진 권력의 유전자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 등소평을 개혁의 상징으로 시진핑을 독재의 회기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흐름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두 지도자는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등소평이 주도했던 개혁 개방은 결코 체제의 민주적인 변화를 꿈꾸었던 낭만적인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던 당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자본주의라는 도구를 잠시 빌려온 철저한 생존 전략이었을 뿐입니다.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되 경제라는 엔진만은 민간의 힘을 빌려 돌리겠다는 이 기묘한 공생은 처음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소평은 결코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의 통제권에 민간에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에너지와 공융, 그리고 통신과 운송에 이르는 국가의 혈맥은 여전히 국가라는 이름 아래 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은 사실 담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대한 담보물과도 같았던 셈이죠. 시진핑은 그 담보물을 회수하여 자신만의 절대적인 성벽을 쌓아 올린 집행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기반 위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첨단 기술을 덧입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디지털 감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통제의 주단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신용 점수가 개인의 삶을 억제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등소평이 설계한 설계도의 마지막 장을 시진핑이 써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경제적 풍요가 자유를 불러올 것이라는 서구 사회의 기대는 그들의 치밀한 권력 유지 전략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순식간에 국유화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결국 당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내부의 불만이 쌓여갈 때 그들이 선택할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거나 내부의 배신자를 처단하는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잔혹한 연극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비극을 넘어 글로벌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착각에 빠져 리스크를 외면하는 순간 그 대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과연 어떤 새로운 희생양을 찾고 있을까요? 그 칼날은 이미 가까운 곳에서 번뜩이고 있습니다. 권력은 피를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습니다. 절대자의 권위가 흔들릴 때 그들은 항상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곤 하죠.
최근 북한에서 벌어진 장성호 부총리의 공개 해임 사건은 단순히 무능한 관료 한 명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깊은 균열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김정은은 공장 준공식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자신의 수족과 같은 경제 수장들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소 대신 염소에게 수레를 맡겼다는 그의 비유는 경제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관료들에게 돌리겠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입니다.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릴 수 없을 때 독재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희생양을 골라 그 목을 베어 넘김으로써 자신의 무오류성을 증명하려 듭니다. 북한 전체 기계공업의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식량난과 경제제재라는 이중고 속에서 북한 내부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는 일시적으로 일사불란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켜 더 큰 몰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이 소식을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숙청바람은 곧 지정학적 리스크의 급증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지켜보며 안도하기보다 그 뒤에 숨겨진 붕괴의 징후를 먼저 읽어내는 해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관료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이 서늘한 경고는 곧 다가올 당대회에서 더 큰 규모의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양의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내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극도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극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될 때 체제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내부의 숙청으로 연명하던 정권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은 자신이 만든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한 남자의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이 불러올 파장은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다스리는 통치가 과연 배고픈 인민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진정 그들이 원하는 승리일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부르는 이 광기 어린 노래가 멈추는 날, 우리는 비로소 숨겨져 있던 진실의 잔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국경을 맞댄 나라들의 우정은 한낱 신기로에 불과합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최근 북경이 테헤란의 간절한 무기 지원 요청을 단칼에 거절한 사건은 국제관계의 냉혹한 실체에 보여주는 가장 노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는 거대한 판돈이 걸린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이라는 카드를 아주 손쉽게 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그동안 외쳐왔던 혈맹의 의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자국의 경제적 안위만을 챙기는 비겁한 계산기 소리만 들릴 뿐이죠. 말로는 중립을 지킨다며 평화의 중재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한 자의 눈치를 보며 약한 자의 손을 놓아버린 것에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란으로 향하던 직접적인 무기 공급로를 차단하면서 미국에 자신들은 선을 넘지 않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터키를 경유하여 교묘하게 세탁된 반도체 소자나 이중용도 부품들을 흘려보내며 생색을 내는 이중적인 태도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만 달아주면서 자신들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아주 영악한 전략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우두머리를 자초하며 서구의 패권에 맞서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들의 위선이 이번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란의 지고층은 이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거대한 뒷배는 사실 자신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시간을 벌려던 냉혈한 장사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실용주의적 배신은 단순히 중동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공급망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이란을 버린 북경이 내일은 또 다른 파트너를 위해 어떤 배신을 준비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더 큰 돈이나 더 큰 위협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테헤란이 받은 이 차가운 가호물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내 편은 없으며 오직 스스로의 힘만이 유일한 생존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비싼 수업료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내민 손길 속에 숨겨진 독이 든 성배를 마신 대가는 이제 이란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습니다. 믿었던 아군에게 발등을 찍힌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거대한 장벽이 이제는 안쪽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메이가 수십 년간 다져온 통치의 기반은 이제 그 수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서늘한 경고음을 도처에서 울리고 있죠. 석유라는 엄청난 자원을 발밑에 두고도 국민들에게 하루 24시간 전력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이 무능함은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체제 자체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대낮에 수도 테헤란의 중심가가 정전으로 암흑에 잠기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을 향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나를 탓하지 말라고 공언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끝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권이 자부하던 1979년의 혁명 정신은 이제 박물관에 먼지 쌓인 유물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히잡 시위 이후 거리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을 통제할 힘을 완전히 잃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인민들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 빈곤을 넘어 체제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거부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에 대한 젊은 층의 신뢰도가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조차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과 7달러에 불과한 생색내기식 지원금은 굶주린 인민들에게 희망이 아닌 모멸감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하메네이가 지하 벙커에 몸을 숨긴 채 군부와 정치인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은 그가 이제 배중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들조차 체제 전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은 붕괴의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거대한 혼란이 내전으로 번질지 아니면 소리 없는 침몰로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재앙을 불러오겠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독재는 그보다 더 가혹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가장 비참한 태장을 목격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위협으로 다가올지 다음 장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동맹이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는 사라지고 오직 숫자와 이익만이 테이블 위에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야심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조차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보겠다는 냉혹한 선언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의 주권을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손에는 이미 트럼프가 쥐어준 관세라는 시한폭탄이 들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동맹에게 무조건적인 안보의 우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인수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유럽산 제품에 가차없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그의 태도는 상대를 배려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철저한 거래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발등에 불을 끄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외치던 유럽연합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생존을 위해 무엇을 내어주어야 할지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며 경제적 실리가 없는 주권은 언제든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트럼프의 이른바 주권 비즈니스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뿌리째 흔들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말입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감정에 치우쳐 비난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가진 패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관성에 젖어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이 도태되는 동안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쟁의 화마 속에서도 처절하게 진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장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새로운 생존 공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닙니다.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을 허락받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공군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은 벼랑 끝에선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면서도 혁신적인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군 부사령관을 교체하며 지휘구조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과 자살 드론의 파상 공세 속에서 과거의 육중하고 값비싼 방공 시스템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혈맥인 변전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들은 이제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 대신 기동성이 뛰어난 소규모 화력팀과 가성비 높은 드론 요격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촘촘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현장에서 보고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이동식 화력팀의 샤헤드 드론 요격 효율은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향상되며 주요 도시의 전력망을 사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지연되고 탄약이 고갈되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 체질 개선이라는 새로운 생존의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전술을 논하는 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의 치열함이 만들어낸 고통스러운 결과물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며 어제의 성공에 도취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이 기민한 변화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폭탄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변화해야 할 때를 놓치고 과거의 유산에 매달릴 때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인민들이 추위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지표와 숫자라는 환상에 속아 더 큰 위험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안정이라는 이름의 지표들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냉정하게 해부해볼 시간입니다. 평온함은 종종 가장 거대한 폭풍을 숨기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안정은 사실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가리는 소음에 불과하지요. 많은 이들이 권위주의 정권이 발표하는 화려한 경제 지표나 겉으로 드러난 질서에 안도하며 세상이 별일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조작될 수 있으며 그 이면에는 통제불능의 부채와 치솟는 물가라는 잔혹한 현실이 깊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배에서 들려오는 실제 장마당 물가와 비공식적인 부채 규모는 그들이 선전하는 안정과는 전혀 다른 파멸의 징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쓴 대가는 결국 시스템 전체의 경직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작은 충격에도
전체가 무너지는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체제일수록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기보다 억누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결국 폭발의 강도는 더욱 처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그래프가 완만하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달리면 열차의 제동장치가 고장났음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짜 안정이 주는 달콤한 마약에서 깨어나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통찰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며 그 균열이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나만의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친절한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는 속삭임 뒤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스스로 발을 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차가운 이성과 결단력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실체를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평화에 속아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짜 위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권력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란의 위기와 북한의 숙청, 그리고 중국의 집요한 통제 전략은 단순히 먼 나라의 불꽃놀이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적 파고의 전조현상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공식에 의지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변화의 파도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의 한복판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관찰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정보의 이면을 읽고 나만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자만이 다가올 불확실성의 시대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실체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해안을 넓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영상의 내용은 전략적 분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일 뿐이며 어떠한 직접적인 투자 권유나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키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실은 가혹할 수 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